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서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봄이 더디게 오고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창 너머로 스며드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소란이라는 30을 갓 넘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소란은 어릴 적부터 이상한 일들이 따라다녔답니다. 그녀가 태어나던 해 겨울, 마을 뒤쪽 숲에서는 여우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보며 짐승과 통하는 아이, 기구한 팔자로 태어난 아이라고 수군거렸답니다. 소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녀와 놀기를 꺼려했고 어른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답니다. 하지만 소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사냥꾼으로 일했는데 다른 사냥꾼들과는 달랐어요. 절대 새끼를 벤 짐승은 잡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했답니다. 그리고 소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란아,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우리는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만 그 마음만은 항상 고마워해야 해. 어머니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자수 솜씨를 가지고 계셨어요. 고운 비단에 꽃과 나비를 수놓는 솜씨가 예술이었답니다. 소란도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소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5살 무렵부터 뒷산에서 여우들과 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것이었는데 점점 더 자주 산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여우들은 소란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란이 가져다 주는 도토리나 밤을 반겨했답니다. 소란은 여우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털이 가장 붉은 여우는 부리, 꼬리가 유난히 긴 여우는 꼬리, 가장 작은 여우는 점이라고 불렀답니다. 점아, 오늘은 도토리를 많이 주었어. 맛있게 먹어. 소란이 도토리를 내밀면 점이는 작은 혀로 소란의 손을 핥아주곤 했어요. 소란은 그런 점이가 너무 귀여웠답니다. 그런데 소란이 8살 되던 해 겨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는데 소란은 평소처럼 도토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진 거예요. 점아, 받아봐. 소란은 도토리를 점이에게 던져주려 했는데 일부러 조금 빗나가게 던졌어요. 점이가 뛰어올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이는 도토리를 받으려다가 그만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점아, 점아. 소란이 달려가 점이를 안았지만 점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소란은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점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소란은 점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는 소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점이를 받아 안으시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뒷산 도토리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점이를 묻어주셨어요. 소란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밤마다 산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시기도 했답니다.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어떻게 해야 하나? 소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사냥 준비를 하셨어요. 소란아, 아버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머니 곁에서 착하게 있어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세요?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뒷산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밤이 깊어져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사흘 동안 온 산을 뒤졌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상하다. 발자국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어. 마치 산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소란과 어머니만 남겨진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일 이후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더니 점차 말수가 줄어들더니 마침내 병석에 눕게 되셨답니다. 소란아, 어머니가 아파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15살이 된 소란은 어머니를 돌보며 온갖 품위를 다 해가며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장에 나가 어머니가 수놓은 작품을 팔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란을 멀리했답니다. 저 집은 재수 없어. 남자가 그렇게 사라지는 집에 가까이 하면 우리까지 불운이 옮겨올 거야.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이상했잖아. 짐승들과 노는 걸 누가 봤다던데. 그런 말들이 소란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소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미음을 끓여드리고 간단히 몸을 닦아드린 후에 일터로 향했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어머니가 드실 약 한 첩, 죽 한 그릇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소라는 어느새 30을 넘긴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병든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또 누가 자신 같은 처지의 여인을 받아주겠어요? 어느 봄날 소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지주댁에 품위를 나갔어요. 지주댁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큰 기와집이었는데 넓은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뒤편에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답니다. 소라는 하루 종일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봄볕이 따가워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답니다. 하지만 품삯으로 받을 곡식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지주 부인이 곡식 한 대박을 내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이걸로 어머니와 며칠은 연명할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곡식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일이었답니다. 곡식 알갱이마다 검은 점이 박혀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까지 났답니다. 소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시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주댁 마당에는 저녁 준비로 바쁜 하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왔어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사랑채 문을 두드렸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지주 부인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소란을 바라봤어요. 또 뭔 일이야? 주신 곡식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걸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지주 부인은 소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상한 곡식. 그런 걸 먹지 못하겠다고?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 같은 것한테도 일거리 주는 게 어디야? 상한 곡식이라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원래 너희 같은 팔자 사나운 사람들은 그런 걸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소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게다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 딸이 감히 나한테 따지고 들어? 얌전히 받아 가지고 가라. 그 말을 들은 소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룩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었어요. 고개만 깊이 숙이고 돌아서야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골목길은 저녁 밥상을 차리는 집들의 연기로 자욱했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소라는 그 모든 일상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정말 이 마을의 사람이 맞나? 소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방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머리맡에 물그릇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일어나 있었답니다. 어머니, 왜 물을 안 드셨어요? 목이 마르실 텐데. 소란이 물그릇을 들어 올리자 어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그것을 밀어냈어요. 소란아, 물맛이 쓰구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럼 새로 떠다 드릴게요. 아니야. 물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소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답니다. 소란아, 이제 때가 됐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을 말해주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오랫동안 병으로 흐려져 있던 눈이 마치 예전처럼 맑아진 것 같았답니다. 소란아, 앉아라. 어머니가 내게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 소라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 차갑고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답니다. 너 5살 때 뒷산에서 여우들과 놀았던 걸 기억하느냐? 소란의 몸이 굳어졌어요. 잊고 싶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되살아났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지.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겨울,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도토리에 맞아 여우 새끼가 죽었지. 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밤마다 산을 바라보며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셨어. 아버지는 그 여우의 원혼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어. 제사도 지내고 음식도 올리고. 하지만 산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단다.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상한 일들이요?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여우 소리가 아니었단다.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버지가 꿈을 꾸셨다더구나. 꿈에서 죽은 여우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우들이 산에 많다는 거야. 모두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여우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내가 죽게 한 여우뿐만 아니라 다른 억울한 영혼들까지 모두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셨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오늘 반드시 끝을 내겠다고 하셨어.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단다. 소라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잊고 있던 그 기억이, 그 작은 실수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일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소란아, 너는 어린아이였고 그냥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소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 일을 마저 해야 해.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말이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에서 나가야 산다. 소란아,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 어머니를 두고 어디를 가요? 저는 못 가요. 소란아, 어머니는 이제 갈 때가 됐어. 너를 붙잡고 있을 힘도 없고 내가 갈 길을 막을 권리도 없단다.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앉더니 소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버지가 못다 한 일, 산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일,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야. 그날 밤 소라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곁에 앉아서 밤새 지켜보았답니다. 바람이 집 둘레를 돌며 휘잉 소리를 냈고 멀리서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리가 소란에게는 마치 무엇인가를 부르는 것 같았답니다. 새벽이 되자 어머니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어요.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머니, 소란아, 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소라는 한참을 어머니를 불러봤지만 어머니는 다시 대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소라는 혼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몇 명만 와서 형식적으로 조문하고 갔답니다. 어머니를 마을 뒤편 언덕에 묻고 나니 소라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소라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쓰시던 비녀와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종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라나,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도 내 아버지도 그리고 산에 있는 영혼들도 모두 평안할 수 없다. 용기를 내어라. 소라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강한 아이다. 소라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이튿날 새벽, 소라는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짐을 꾸렸어요. 도토리 몇 알과 말라붙은 고구마 1개,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가 전부였답니다. 집 문을 나서며 소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잊지 않겠어요. 소라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산으로 향했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마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걸어보니 길이 깎아지른 절벽을 끼고 돌아가는 곳도 있었고 돌에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곳도 많았답니다. 소라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소라는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쉬었어요. 아래로 서운골이 내려다 보였는데 지붕들이 점처럼 작아 보였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논밭을 가로지르는 작은 길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소라는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답니다. 오후가 되자 소라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발밑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답니다.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가끔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가 저물 무렵 소라는 큰 바위 아래 움푹 패인 곳을 발견했어요.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바람도 덜 들어올 것 같았답니다. 소라는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밤이 되자 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낮에는 평화로워 보이던 숲이 온갖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까지.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도토리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어요. 쓰고 떫은 맛이 입 안에 퍼졌답니다. 이 도토리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지. 그때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던 날들, 아버지가 도토리로 피리를 만들어 주시던 일, 그리고 작은 여우와 함께 놀던 즐거웠던 시간들. 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흔들었고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붉은 눈빛이 번쩍였어요. 소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픈 것 같았답니다. 누구세요? 소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은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나섰어요.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니 작은 계곡이 있었고 맑은 물이 졸졸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소라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차갑고 달콤한 물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답니다. 물을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움직임이 보였어요. 계곡 건너편에 붉은 털의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답니다. 한쪽 다리를 절룩이며 소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우가 어릴 적 자신이 죽게 만든 그 여우일까? 아니면 그냥 다른 여우일까? 여우는 소란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다가와서 계곡 가장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소란을 빤히 바라봤어요. 너는 혹시 소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여우는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거렸어요. 마치 왜 그렇게 놀라느냐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소란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도토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도토리가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도토리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우는 도토리를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도토리 하나를 입에 물고 소란을 다시 바라봤답니다. 여우의 눈은 원망하는 빛도 화난 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깊었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던 여우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소란을 바라봤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어요. 소란은 망설였어요.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여우는 이미 나무숲 사이로 사라져가고 있었답니다. 소란은 결국 여우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여우는 소란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가끔 뒤돌아보며 소란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언덕이 나왔고 그 위에는 바위가 동그랗게 둘러쳐져 있었어요. 여우는 그 바위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한 곳에 멈춰 섰어요. 소란이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답니다. 돌로 둘러싸인 작은 무덤이었는데 무덤 앞에는 시든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설마. 소란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어요. 여우는 무덤 옆에 가만히 누워서 소란을 바라봤답니다. 점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묻어주신 거였구나. 소란은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품에서 나머지 도토리들을 모두 꺼내어 무덤 앞에 놓았답니다. 미안해, 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죽게 했어. 장난이었다고 해도 변명이 안 돼. 내 잘못이야. 여우는 소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꼬리를 한 번씩 흔들기도 했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여우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소란도 따라 나섰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어요. 나무들이 더욱 크고 울창해졌고 발밑의 낙엽도 더 두꺼워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란이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면 길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어졌어요. 분명히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걷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산골짜기에 와 있었답니다. 내가 길을 잘못 찾는 건가? 소란이 중얼거리자 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소란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다른 방향으로 끌었답니다. 그날 밤 소란은 큰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냈어요. 여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들었는데 가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답니다. 밤중에 소란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마치 누군가 나무를 끌고 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누구세요? 소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올 뿐이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소란은 발치에 놓인 작은 나무 목간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새벽 문을 열지 마라. 무슨 문? 여기엔 집도 없는데. 소란은 피식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여우는 목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소란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답니다. 소란아, 넌 아직 갈 곳을 못 찾았구나.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갈 곳을 찾았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이야.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져갔어요. 소라는 꿈에서 깨어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눈을 떠보니 자신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위 틈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루 위에 누워 있었답니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거대한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와 지붕이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정원이 있었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정자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왔어요. 이게 꿈인가? 소라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픔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넓은 대청마루에는 아름다운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방마다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준비해놨지? 소라는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갈 떠먹어 봤어요. 정말 맛있었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을 둘러보던 소라는 복도 끝에 꽁꽁 닫힌 방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방들은 모두 열려 있었는데 그 방만은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가 계세요? 소란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울음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올 뿐이었답니다. 며칠 후 소란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소란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어디 갔었어? 며칠 동안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어.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소란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기한 듯 바라봤답니다. 산신께서 보살펴 주신 게 틀림없어. 그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산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야. 사람들은 소란을 산신께 선택받은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소란을 무시하던 지주까지 찾아와서 말했답니다. 소란 씨, 우리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어떨까? 우리 아들과 혼례를 올리면 마을 전체에 복이 내릴 것 같은데. 소라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들도 건강하고 착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주겠어. 감사하지만 저는 정말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지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란과의 혼례가 마을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소란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소란아, 지주댁과 혼례를 올리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 그리고 우리 마을도 더 잘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정작 소란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갖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란 씨, 우리 아이가 아픈데 좀 봐주세요. 우리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소라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산에서 며칠을 혼자 지내고 살아 돌아온 게 평범한 일인가요? 분명히 신령한 힘이 있을 거예요. 소란이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소란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사람들은 소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따라와서 지켜봤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했답니다. 소란은 숨이 막혔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라는 다시 그 신비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닫힌 문 앞에 앉았답니다.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인가요? 소란이 문에 귀를 대고 물었을 때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소라나, 소라나. 어머니, 어머니 맞죠? 어떻게 여기 계세요? 소라나. 문을 열면 안 돼. 왜요? 어머니가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미. 너는
아직 준비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목간의 글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 새벽, 문을 열지 마라. 왜 열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니가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소라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문설주를 자세히 보니 묵은 피자국 같은 얼룩이 있었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여우의 눈처럼 붉은 섬광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다음 날 소라는 산 아래 연못가를 걷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런데 연못 건너편에서 또 다른 여우를 발견했어요. 이 여우는 회색 털의 상처투성이었어요. 앞에 붉은 여우와는 다른 여우였답니다. 이 여우도 소란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답니다. 여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소란을 이끌려고 했어요. 소란이 그 방향을 따라가니 도토리 나무가 많은 숲이 나왔답니다. 여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토리 나무 아래로 소란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무덤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앞서 본 무덤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고 더 큰 규모였어요. 무덤 옆 나무에는 어린아이 필체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소라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 글씨는 자신이 어릴 때 새긴 거였답니다. 아, 내가 여기다 이런 글을 새겼구나. 소라는 무릎을 꿇고 나무를 만졌어요. 거칠고 오래된 나무 껍질에서 어린 시절의 감촉이 느껴졌답니다. 회색 여우는 무덤 앞에 앉아서 소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깊은 슬픔이 있을 뿐이었답니다. 너도 내가 죽게 한 거야? 소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죽게 한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릴 때 장난으로 던진 도토리들, 겨울에 굶주린 여우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일들. 나는 몇 마리나 죽게 한 거야? 여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이고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날 밤, 소라는 꿈속에서 붉은 여우를 만났어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우가 말했어요. 맞지 않나요? 제가 여우들을 죽게 했고 그 일로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다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우리를 구하러 산에 온 거야. 구하러요? 내가 죽게 한 여우들의 영혼이 산에서 헤매고 있었거든. 내 아버지는 그걸 알고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보내주려고 했어. 소라는 놀랐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갔어. 그건 내 벌이 아니야. 도토리는 복수도 은혜도 아니니까. 여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르고 있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 소라는 꿈에서 깨어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닫힌 문 앞으로 갔어요. 울음소리는 멈춰 있었고 문틈 아래에는 도토리 한 알이 놓여 있었답니다. 소라는 그 도토리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나, 어디 있어? 지주의 아들 목소리였어요. 소라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홀레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해서 직접 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주의 아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너 같은 팔자에 우리 집안과 혼례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저는 그런 복 필요 없어요. 소란이 물러서려 하자 지주의 아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순순히 따라와. 혼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각오하고 있어. 놓아요. 소란이 뿌리치려 하자 지주의 아들이 더 세게 붙잡았어요. 소란은 넘어질 뻔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거대한 붉은 여우가 나타났답니다. 이 여우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달랐어요. 크기도 엄청났고 꼬리가 9개나 되었으며 눈빛이 불같았답니다. 감히 이곳에서 폭력을. 여우가 말하자 지주의 아들은 기절해버렸어요. 소란도 깜짝 놀라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소란이구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내 아버지와 약속한 일이 있어. 여우는 소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소란이 어릴 때 죽게 한 여우들은 모두 이 산의 신령한 존재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그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하지만 내 아버지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곳에 남아 사람들의 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속죄의 길을 갈 것인가? 소라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속죄의 길을 가겠어요. 여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게 쉽지 않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모두 말이다. 그날 밤 대저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소란을 원망했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거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자. 찬신의 노여움을 샀어. 소란은 쓸쓸히 웃었어요. 결국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구나. 다음 날 새벽, 소라는 마을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소란을 욕하며 돌을 던졌지만 소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산 깊은 곳에서 소라는 붉은 여우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9꼬리가 아니라 평범한 여우의 모습이었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우가 소란을 이끈 곳은 깊은 동굴이었어요. 동굴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란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여우들의 뼈가 있었답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동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정성스럽게 묻혀 있기도 했어요. 이들은 모두 내가 죽게 한 여우들이다. 소라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우들이 있었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어린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 그 결과들을 이제 모두 마주해야 한다. 여우는 소란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도토리, 밤, 작은 뼈 조각들. 이곳에서 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하나하나 모두 말이다. 그날부터 소란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죽은 여우들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첫 번째 밤, 어린 여우의 영혼이 나타났어요. 나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였어.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지. 소라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너는 5살이었어. 심심해서 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지. 두 번째 밤에는 늙은 여우가 나타났어요. 나는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내가 놓은 덫에 다리가 걸려 도망가지 못했어. 그래서 굶어 죽었지. 덫을. 너는 6살이었어.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작은 덫을 만들었지. 세 번째 밤, 또 다른 여우가 나타났어요. 나는 다친 발을 쉬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 바위에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여우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라는 그때마다 울며 사죄했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하지만 여우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열흘, 20날, 한 달. 매일 밤 새로운 여우들이 나타났어요. 소라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답니다.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겨울이 되자 동굴은 더욱 추워졌어요. 소라는 떨리는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여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졌답니다. 제발, 그만. 소란이 중얼거렸을 때 붉은 여우가 나타났어요. 포기하고 싶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죽을 건가? 소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다. 죽으면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게 될 거다. 저들처럼 말이다. 소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우들의 영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소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알겠어요. 끝까지 들을게요. 그 후로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매일 밤 여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해쳤는지 깨달았답니다. 무심코 한 행동들, 장난으로 한 일들이 모두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어느 날 밤, 마지막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소란이 가장 잘 기억하는 점이었답니다. 점아, 소란아, 오랜만이야. 점이는 예전과 달리 슬픈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죽게 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괜찮다니? 내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어. 점이는 소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란아, 이제 너도 용서받을 때가 됐어. 누가 용서해줘요? 너 자신이 말이야. 그 순간 동굴 안에 모든 여우 영혼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슬프거나 화난 표정이 아니었답니다. 모두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마워, 소란아.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어. 여우들은 하나둘씩 빛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마지막에 점이가 말했답니다. 소란아,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야. 뭘 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살펴주는 거야. 그게 진짜 속죄야. 점이도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동굴은 조용해졌고 여우들의 뼈도 모두 사라져 있었답니다. 소라는 동굴에서 나와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늘이 이렇게 높고 파란 줄 몰랐어요.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도 몰랐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소라는 산 깊은 곳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붉은 여우가 도와주었고 때로는 다른 산짐승들도 도와주었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를 물어다 주고 다람쥐들이 견과류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몇 달 후 조그마하지만 따뜻한 집이 완성되었어요. 소라는 그 집 주변에 작은 밭을 만들었답니다. 잣나물도 심고 약초도 심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소란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란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다친 어린 여우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다쳤구나. 소라는 조심스럽게 여우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어요.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약초를 달여서 먹여주었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게. 소라는 밤낮으로 여우를 돌봤어요. 며칠 후 여우의 상처가 나았지만 여우는 소란 곁에 머물렀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소란의 소문이 산짐승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다친 동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친 새, 길 잃은 사슴, 굶주린 너구리, 병든 토끼. 소라는 모두를 정성껏 돌봤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이를 구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소란이 혼잣말을 하자 붉은 여우가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소란에게는 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생겼어요. 상처가 나은 후에도 가끔 놀러오는 동물들,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데리고 오는 어미들. 소란의 집은 점점 산속의 작은 병원이 되어갔어요. 아픈 동물들의 안식처였답니다. 어느 겨울밤, 소라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죽은 여우들이 모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화가 난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고마워, 소란아.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여우들은 그렇게 말하며 빛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소라는 꿈에서 깨어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그 후 소란의 삶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붉은 여우와 함께 산책을 했답니다. 가끔 길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깊은 산에서 혼자 사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소란이 손짓하자 여러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소라는 그저 웃을 뿐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마법사인가요? 어린 나그네가 물었을 때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친구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하면 저렇게 되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능해요. 세월이 흘러 소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답니다. 어느 가을날 소라는 자신이 처음 여우를 만났던 계곡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 여우가 옆에 와서 함께 앉았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여우가 물었어요. 뭐요? 마을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찾은 게 바로 그거야. 뭐요? 진짜 너 자신이야. 소라는 웃으며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평안해질 수 있었어. 그날 밤, 소라는 평생 중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났어요. 미안해. 어른 소란이 어린 소란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어린 소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뭘? 사랑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진짜 용서하는 방법도요. 그래. 내가 찾았구나. 네, 이제 알겠어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요. 두 소라는 서로 안아주고 작별했답니다. 이렇게 소라는 산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을에서 온 젊은 의원이 소란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혹시 약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소라는 망설이지 않고 약초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직접 마을로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알아보고 놀랐어요. 소란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예전에 초라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마을을 구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했지만 소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할머니한테 그런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사세요. 소라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소라는 가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답니다. 왜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소라는 웃으며 답했어요. 받을 게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산의 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란은 그런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냥 소란이에요. 평범한 소란이요. 시간이 더 흘러 소란은 점점 늙어갔어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돌보는 일은 계속했어요. 어느 날 소라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친구들아, 이제 작별할 시간이 온 것 같아.
소란이 말하자 동물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붉은 여우를 비롯해 소란이 돌봤던 모든 동물들이 왔답니다.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동물들은 소란 주위에 둘러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내가 없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소란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답니다. 동물들은 소란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봄이 오자 소란이 묻힌 자리에 커다란 도토리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나무는 금세 자라서 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고 지친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소란이 세상을 떠난 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 자란 도토리 나무는 산의 명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비의 나무라고 불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평생을 다른 생명들을 위해 살았다는 이야기를요. 어느 날 새로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해가 저물어 불안해하던 그가 큰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붉은 여우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답니다. 나그네가 마을에 도착해서 그 일을 이야기하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여우구나. 소란 할머니가 기르던 여우의 후손이야. 지금도 사람들을 도와준다더니 정말이었나 보네. 그 나무 아래에는 낡은 목간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도토리는 복도 아니고 벌도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것을 정할 뿐. 지금도 그 산에는 동물들을 돌보는 붉은 여우가 산다고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길을 보여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도토리와 여우의 이야기랍니다. 잘못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끝난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